네, 출발 징슈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2부 순서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2부 내용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은 분석은 물론 필승 투자 전략 자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전력 사용 피크 구간을 맞아 절전 경영에 돌입한 기업들의 절전 경영 노하우 살펴보고요. 달라지고 있는 주식 거래 방법에 따른 향후 증권회사의 성장성 분석합니다. 이성규 나비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동섭 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12일째 5조 3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금의 성격 그리고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이제 그 단기 투자 성격의 한머니가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그 ECB 유럽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27일이죠. 유로존 위기 해결 의지를 얘기를 했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분위기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5조 2,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지수는 27일 이후로 한 8% 정도 올라서 1782에서 1932포인트까지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유럽 쪽에서 한 1조 9천억 가량이 유입됐고요. 보통 단기성 투기 자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적으로는 영국 국적 은행 자금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장기성 투자 자금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계를 많이 보는데 미국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0억 원 가량 유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온 것은 단기성 자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요. 올해 1, 2월에 그 유럽계 자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조 5천억 정도 들었었죠. 그 중에서 56%에 해당되는 6조 원 정도가 유럽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4개월 동안 유럽계 자금이 나갔는데 그게 한 3조 7천억이 나갔죠.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은 많이 눌렸지만 1, 2월에 들어온 금액 대비로 봐도 외국인은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단기성이 이번에도 또 들어온 모습인데요. 어쨌든 단기성 자금일지라도 외국인들이 잔류하는 금액이 많다고 본다면 이걸 굳이 단기성으로 치고 빠질 거다라고만 생각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장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1, 2월 달에는 유로존 문제가 거의 뭐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시장을 많이 뒤흔드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유로존이 이제 ECB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ECB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1, 2월에는 단기에 수익을 주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지만 지금은 어쩌면 시장에 들어와서 멈출 상황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저가로 계속 매수해서 주가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버블장을 향해서 한번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그 투심을 살려주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국내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고 단기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 정권의 실세로 통하고 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경제 협력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과연 경제 개혁의 신호탄으로 이번 방문이 작용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어떤 것일지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냐면 북한은 과거에도 뭐 개성공단 뭐를 열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자기 자국 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었죠. 물론 루머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에 의하면 얼마 전에 숙청된 리옹호라는 사람이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죠. 국방위원장이 이제 어떤 시장 경제 도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제 어떤 통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서 숙청당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북한에서는 그 북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좀 뭔가 준비라는 것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서도 자기가 경제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간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뉴스가 비쳤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장성태 북한 실세가 북한을 방문해서 경제 협력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았을 때는 북한이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역으로 따르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만약에 시장 경제를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중국과 닮은 꼴의 시장 경제를 조금만 열어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지역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의 일부를 도입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남북 간의 어떤 정책 기조에 있어서 서로 경색 국면을 만들어서 얻을 것은 없다라는 거 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의 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사실 말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별로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까 앞에서 말한 단기성 자금이 오히려 들어와서 장기간 상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장은 오히려 새로운 모멘텀이 국내장을 이끌어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장성택 중국 방문을 저는 좀 사실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북한에서 중국 담을 경제에 대한 부분을 도입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내적은 굉장한 호재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 넘어가기 좀 어렵다. 물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돌아가는 그 북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을 한 60~70%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내장에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일단은 코스피 금일 좀 갭상을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에 외국인의 차익 거래가 오늘도 프로그램에서만 2,000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일단 수급적으로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현재 거래소에서 1,200억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아침에 동참하는 듯 했으나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4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이 800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는데요. 64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16억, 그리고 기관이 4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만 보면은 어쨌든 어제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가 1.9에 마감을 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또 많이 들어올 거 사실 예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이 선물을 땡기면서 결국 시장 베이시스가 1.5 이상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프로그램이 지금 1시간 만에 2,400억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은 지금 또 선물의 매도를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은 계속 밑에서 산 선물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결국엔 현물 시장을 계속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차익 거래가 베이시스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속될 걸로 결국엔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에 의해서 끌고 가는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거의 전 업종이 일단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다만 이제 조선업종인 현대중공업이 어저께 실적을 어닝쇼크로 발표를 하면서 오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주선,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업종이 2에서 3%대 지금 같은 강한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십시오. 네, 일단 외국인은 베이시스 전략이다.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은 1950선까지 왔구나. 사진 못할 것 같다. 여전히 팔고 보자. 기회를 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2,000이 넘어가서 매수에 제발 동참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그런 우려를 좀 안 하기를 일단 좀 제가 좀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간 오늘도 우리는 판다. 왜냐면은 기간은 지금 펀드 판매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판매 압박을 아무래도 이겨내지 못하고 아침에 잠깐 사는 듯 했으나 역시 오늘도 팔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 해외 시장이 이번 주에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사실 없습니다. 뭐 밤사이도 그랬고요. 다만 어저께 우리 개장 전에 일본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점, 그리고 그리스 GDP까지 악화로 나오면서 그리스가 기존에 긴축 합의를 하기로 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도 해외 증시가 근데 조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엔 계속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 세계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실물 경제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최근에는 계속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FRB에서도 8월 31일 버냉키가 잭슨을 연설해서 무제한적인 어떤 돈을 찍어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 사실 루머들이 계속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 심리가 증시를 계속 훈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중앙은행들이 공조를 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 양적 완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된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 헤치는 정책이 결국엔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지금의 실물 경제가 상당히 힘든데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가중된다면은 악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시장은 2주 전과 다르게 어떤 악재도 호재로 계속 둔갑하는 모습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매일같이 지금 7거래일째 사고 현물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산다는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베이시스 차이만 지금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현 시장이 웹도둑 편성, 결국 선물과 현물의 괴리차, 베이시스 2에서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사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은 결국 프로그램 물량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졌고 외국인이 저렇게 산 이상 베이시스가 쉽게 줄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의 어떤 기대감이 회의감으로 들거나 어떤 미국과 양적 완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회의감이 결국 해외 시장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결국 베이시스 악화를 만들고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조금 조정을 받으면 얼마 전에 말씀드린 120일 이평선을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결국에 120일 이평선 위에서는 큰 조정이 없을 걸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어제 같은 조정이 나오면 가대낙폭 대형주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재민 PB팀장의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5분의 전문가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조정 시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종목 순환 상승 매매, 중소형주에 주목하자고 했고요. 정영훈 연구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를, 최희용 대리는 추가 상승 기대보다는 관망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코스닥 비중 확대 전략을 말했습니다. 자, 관심 업종으로는 화장품 엔터게임주를 박성일 연구원이, 박소영 대리는 바이오 태양광주, 정영훈 연구원, 통신업종 최희용 대리 바이오 업종, 김도영 대표 IT 부품주입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의 박소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장 시작에 1951까지 좀 갔다가 또 밀렸으나 지금 현재 다시 외인의 강한 매수세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강한 상승으로 인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 구간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2분기 어닝 쇼크들이나 현대중공업의 하락세를 제외하면 전 업종이 전일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에서는 컴퓨터 서비스와 인터넷 업종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대부분입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지난주 말 부근부터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으나 장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오늘은 좀 그 매도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역시 외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와주면서 지금 현재 1,300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기관의 물량을 좀 받쳐주고 있는데요.
기간의 차익 시간에도 증시가 조정을 좀 면하거나 상승을 하려면 이번 주는 외인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유주인의 S5일과 GS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감자를 검토 중에 있는 금호산업이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면서 3일째 급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급으로 인한 유동성 장세로 대응 전략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인의 매매 동향이 좀 유의하시고요. 1850선에서 2000선 정도에 있는 상향된 박스권을 예상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오늘 바이오 태양광주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지금 일본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하회하고 그리스 역시 9분기 연속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소식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가 좀 우려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하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장이 크게 상승한 만큼 이번 주에는 좀 조정 국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6월 고점이었던 1910선을 좀 돌파하고 121선도 강하게 돌파하고 메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빠른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과 지난주에 상승하지 못하고 소외된 종목, 특히나 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종목의 순환 상승을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와 태양광 업종에 좀 관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별한 종목으로는 휴원수라는 회사인데요. 휴원수는 이제 주사제 위주로 만드는 제약사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치과용, 국소마취, 내로 주요 사용되는 리도카인과 비만 관련 정제, 비타민 및 태반 주사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비만 치료제 등의 매출 확대가 실적 확대에 좀 힘을 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최근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였는데요. 파킨슨 질환 신약에 대한 3상을 올해 좀 완료하고 내년부터 판매에 들어갈 계획으로 이런 중기적인 좀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3,000원 부근에서 지금 눌림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13,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월에 형성한 고점 이상인 16,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휴원스에 대한 정보까지 박소영 대리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악의 가뭄이 미국을 강타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반세기 만에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의식 관계자들은 곡물가 폭등을 저지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업계가 휴가 복귀 등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주간을 맞아 절전 겨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이 전력 사용 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주식 거래 수단으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줄어든 반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모바일 거래 대금은 하루 평균 6,8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식량 가격이 반세기 만에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최악의 가뭄으로 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주의식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다고 하죠. 예,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이제 G20 관계자들이 올 가을에 그 세계적인 곡물 폭등 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이 덮치면서 그 세계 그 곡물 시장이 그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농무부는 그 곡물 생산량 전망치도 낮추고 그 예상 가격도 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번 포럼에서는 2008년 그 곡물 그 파동 당시에 그 수출 제한이랑 그 사재기 현상 등이 그 곡물 폭등을 더 부추겼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견제하자라는 예방 차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 한편 이제 유엔은 이번 이제 포럼을 통해서 에탄올 의무 생산에 대한 논의도 이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미국에서는 옥수수 생산의 40% 그리고 유럽에서는 60%를 각각 에탄올 생산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곡물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자 한다는 건데요.
그 세계 경제 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2008년 그리고 2010년 그리고 지금 올 하반기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요. 2007년에는 중국하고 인도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육류 소비가 늘고 그러면서 이제 사료가 되는 이제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모자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서 이제 투기 세력들이 그 세계 곡물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발생을 했었고요. 2010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QE2를 이제 하면서 그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는데요. 이 유동성이 이제 원자재 시장으로도 몰리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러시아에 이제 흉년이 들면서 세계 밀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그 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 결과 자스민 혁명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벌어졌는데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 얼마나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때 보여줬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은 그 5월에서 6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대두의 곡창 지역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이제 가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이제 대두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하고 옥수수가 따라 오르고 있는 지금 현상인데요. 통상 이제 글로벌 곡물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이 있은 후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CJ 제일제당 같은 이제 식품 소재 회사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글로벌한 곡물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주 이미 전력경보 관심과 주의가 발령되면서 전력 수급 위기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전력 수요가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계에서도 절전 경영에 나섰다고 하죠. 예, 그 상공회의소하고 지식경제부가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같은 이제 15개 대기업들과 함께 이제 절전 경영 보고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이제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어떤 기업들의 노하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나 LG전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 소비가 많은 그 현대제철 같은 곳에서 각 회사들이 전기 절약을 하는 노하우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그 한편 이제 지식경제부는 이번 이제 여름철 휴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 업무가 시작되는 이번 주가 이제 전력 피크 예상 주간이다 이렇게 하고서 산업계의 절전 경영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번 사태가 그 최근에 이제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하는 바람에 했는데 그 전기요금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등유나 도시가스를 쓰던 이제 수요층이 그 전기로 에너지원을 옮기면서 전환 수요가 발생하면서 그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 수요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정부가 1990년도에는 그 전력 예비율을 한 30% 정도에 달하도록 충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전력 예비율을 크게 낮췄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지식경제부에서는 올 내년 이제 여름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신고리 4호기하고 영흥 6호기 등 이제 1000만 킬로와트에 대한 이제 새로운 발전기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전력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이제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향후 전력난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서는 계속 됐었기 때문에 그 대체 에너지주나 그 전기 기자재 회사들이 그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자재 지식경제부에 따르면은 내년 여름부터는 이제 피크가 지났고 또 이제 올 이번 주를 피크로 이제 전력난이 이제 해소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대체 에너지나 전력 기자재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유념해 들으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주식 거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거래 비중이 3년 만에 5배나 증가했다고 하죠. 예, 그 스마트폰 같은 이제 무선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주식 거래하는 비중이 이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 유가증권하고 코스닥 시장 주문은 HTS로 하는 것이 이제 36.6%, 그리고 그 스마트폰하고 무선 단말기를 통한 이제 거래 대금은 1.8%가 늘어서 6.76%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 투자자별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HTS를 69.3%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특히 기관은 84%, 외국인은 72%, 영업소의 그 증권사의 특정 단말기를 통해서 그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개인들이 무선 단말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서 익숙해졌던 투자가들이 이제